현대에는 대부분 근절됐지만 20세기 초 이전만 하더라도 세계 각지에서는 암암리에 아내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과거엔 관행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팔았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위해 추진되기도 했고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생존하고자 행해지기도 했으며 불륜에 따른 이유로 시도되는 등 그 목적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물론 개인들 간에 행해지는 이러한 아내 판매를 대상으로 한 법적 제약도 각기 달랐습니다. 아내를 상품이나 남편의 동산으로 인정한 곳에서는 법으로 이를 허용했고 이와 반대로 아내 판매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국가도 있었으며 법으로 금지했어도 판매와 유사한 입양 등으로 법적 처벌을 피하는 곳도 존재했습니다. 1932년 태국은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전환됐는데 이 시기 전만 해도 태국에선 아내를 파는 게 가능했습니다. 13세기 중반부터 태국의 전통법에선 여성이 남성의 일부로 간주돼 남성의 소유물로 규정됐는데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의견이나 동의에 관계없이 파는 걸 추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판매가 이뤄지는 데 있어 아내가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내는 법적 권리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의 에도 시대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아내를 판매하는 게 종종 행해졌습니다. 에도 시대는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우월했던 시기로 남성들은 일상적으로 아내를 판매하거나 장기로 임대했습니다. 이중 판매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영구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계약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1600년부터 1868년까지의 에도 시대에 남아있는 35건의 아내 판매 기록에선 계약에 따라 아이를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에도 시대에선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19세기 초 서구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식돼 점차 사라졌습니다. 1950년대 말 중국에선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 중심으로의 경제 발전을 위해 대약진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렇지만 이는 실패해 외려 기근을 불러왔습니다. 이때 일부 가난한 지역에서는 아내를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건국 당시 아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었습니다. 즉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1949년 이전엔 아내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원과 명 외에 19세기와 20세기 초 청에서도 아내를 판매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 주로 농촌 빈민들에게서 관습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가난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거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러했습니다. 즉 아내가 가족의 물질적 지원을 대가로 남편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남자와 잠을 자거나 아예 이혼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당시 청의 많은 관료들은 아내를 판매하는 행위가 빈곤으로 인해 이뤄진다고 인식해 이를 연민과 실용주의로 봤습니다. 앞선 국가들처럼 과거 영국에서도 아내 판매가 활발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많이 달랐습니다. 영국에서 아내 판매의 관행은 11세기나 12세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초 기록으로 등장한 시기는 1553년입니다. 특히 신문산업이 발달했던 1750년부터 1850년까지의 시기엔 아내를 경매로 판매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내는 결혼을 하면 자신의 재산권을 비롯해 수입원 확보나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과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을 상대로 불륜을 입증하는 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시대 당시엔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남편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불륜이나 생명의 위협 등을 입증해야만 이혼이 허용됐고 이마저도 법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수천 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19세기 당시 비숙련 노동자의 월급이 3파운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영국에서의 이혼은 아주 부유한 계층을 제외했을 땐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1700년부터 1857년 사이에 법을 통해 이혼을 시도한 사람은 338명이었는데 이 중 여성은 8명에 불과했고 단 4명만이 이혼 청구에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가난한 남성과 여성들은 아내를 파는 것이 이혼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당시 아내 판매는 경매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가축 매매와 비슷했습니다. 일단 경매 전 남편은 지역신문에 아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진행했고 이후 입찰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안내했습니다. 당시 광고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광고가 성공적으로 집행되었을 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입찰자가 경매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경매 당일에는 가축처럼 아내의 목에 줄을 걸고 주변을 돌면서 홍보를 진행했는데 이때 남편은 아내의 장점을 소개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매를 통한 입찰 결과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1832년에 한 경매에선 아내가 1파운드에 팔렸지만 1862년엔 개 한 마리와 맥주 한 잔에 팔리기도 했고 1865년엔 150파운드에 판매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150파운드는 현재 가치로 15,600파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2,600만원 정도입니다.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면 당사자끼리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변호사가 법적인 양도를 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식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은 아내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만 마무리가 가능했습니다. 아내에겐 거부권이 있었는데 낙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가격을 낮춰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1750년부터 1850년 사이에 확인된 218건의 아내 판매 사례 중 4건은 아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마무리되었을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매우 행복했다고 전해집니다. 낙찰자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 실제 스미스필드 마켓에서 판매된 여성은 이러한 경매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낙찰자 중에선 이미 기혼이었던 여성과 애인 사이였던 사례도 의외로 많아 여성 입장에선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마무리되었다면 남편에겐 돈이 지불되었고 동시에 아내를 묶은 줄은 낙찰자에게 넘겨졌습니다. 빈민층과 일반 서민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행이 존재했지만 동시대에 아내 판매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특히 영국의 상류층은 이를 하층민의 문화로 보고 증오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맨스필드 일대 백작인 윌리엄 머레이 대법원장은 이를 간음의 음모라고 적극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떠나 법적으로도 아내 판매는 허용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는 이를 시도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1815년 한 남성은 아내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857년 여성에게 많은 권리가 보장된 결혼법이 제정되고 1870년 기혼 여성의 재산권과 수입원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아내 판매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혼이 과거보다 점점 더 쉬워진 점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1870년부터 1879년까지 아내 판매가 보고된 건 17건에 불과했고 1900년부터 1909년까지는 이보다 적은 9건에 그쳤습니다. 영국에서 아내 판매가 마지막으로 보고된 시기는 1913년이었습니다.